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인 여러가의 게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4월 1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8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제강이고요. 코드번호는 084010입니다. 자, 오늘 대한제강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검색식에서 대한제강이라는 종목들이 좀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브리핑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제강 일단 메리트를 보면 좀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주가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PER이 3.7배. PER이 3.7배다. 근데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3.7배밖에 되지 않아요. 일단은 3.7배밖에 되지 않는 이유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PER을 지정을 할 때 말이죠. 판단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서도 PER이 높다. 뭐 통상적으로 20배에서 30배,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배에서 12배, 뭐 많게는 15배까지 부과된 적은 좀 있었지만, 지금 이제 11배, 12배 수준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코스피가 움직여요. 코스피. 자, 여기에서 여기서 봤을 때 PER이 통상적으로 가치주다라고 하면은 20배, 30배 밸류에이션을 부과를 합니다. PER이. 자, 근데 성장주다라고 하면은 뭐 60배, 60에서 많게는 이제 뭐 이천원지 수소 뭐 그런 쪽으로는 200배, 300배.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이렇게 반영을 시키기도 하고, 일종의 뭐 세력주, 테마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PER이 보통 평균적으로 800배까지, 뭐 2000배까지도 가는 것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간혹 있긴 있어요. 일징적으로 뭐 진짜 좀 뭐랄까 엄청난 경우에서는 뭐 그렇게 부과되긴 하는데, 일단은 뭐 그런 경우는 특히 쉽진 않으니까 제외를 하고, 보통 이제 5배 이하인 종목들, 보통 이전에 박스권에서의 뭐 2019년도 18년도 수준에서는 가치 종목들이, 가치주가 5배에서 한 8배, 은행주들이 한 4배 정도로 움직였었어요. 은행 종목들이 PER 4배 정도, 5배 정도. 근데 그거보다 지금 3.7배다라고 하면, PER 3.7배다라고 하면 너무 낮은 수치잖아요. 이게 너무 낮다, 이거 이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 실적이 뭐 주가 상장, 뭐 추가적인 상장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모멘텀을 부재를 한다든가, 시장에 관심이 소외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영업이익이 대폭 빠지고 있는 하강 국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대한제강이 이렇게까지 PER이 낮게 나온다? 주식수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적자가 나고 있었다가 흑자가 나기 시작을 하고 296억에서 530억, 그리고 1637억은 당기순이익이 대폭 성장을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추후에 성장성이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는 추후의 성장성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지는 않는 상황인가 봐요. 뭐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는 있겠지만, 컨센서스가 반영이 아직까지는 뭔가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에서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가치를, PER을 부과를 시키는 게 합당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EPS가 1200원에서 1900원, 5700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주식수에 대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전에 그러면은 도대체 PER이 얼마 정도가 부과가 되고 있었을까? 사실 이 시가총액이 지금 올랐으니까 5천억 규모였었겠지만, 이전에는 한 2천, 3천, 뭐 1,500 이렇게 됐었겠죠. 7,500원 수준 이 주가였을 때, 좀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 한 이 구간에서는 20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7,500원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7,500원 수준에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2020년도 PER을 반영을 해서 EPS를 반영을 해가지고 1977원. 자, 이때 그러면은 계산이 나오죠. 7,500원에서 이걸 대입을 해보면은 3배, 3.7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3.7배. 이 종목은 3.7배를 계속 유지를 했던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EPS도 1200, 여기 7,500원에서 1223원 반영을 해보면 6배, 6배. 6배까지 반영이 된 적도 있었어요. 실적이 증가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 더 반영이 됐던 게 PER이 6배 수준이다.
자, 그러면 PER이 6배에서 그 낮게는 이제 3배까지 움직인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3.7배잖아요. 3.7배고 높게 잡으면은 목표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6배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자, 6배 수준. 3.7배에서 과거의 사례들을 좀 봤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성장 모멘텀이 반영이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미래에 반영이 되는데 6배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2022년도 실적이 성장을 한다라는 것들 뭐 지금 이제 똑같을 거다. 2021년도랑 2022년도랑 똑같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성장을 조금 더 한다라고 봤을 때 6배로 좀 보자고요. 5,900원. 5,900원에 봤을 때 21,300원에서 5,941원을 대입을 해보면은 3.5배 지금 3.7배죠. 5,744원을 반영을 하고 있을 때는 3.7배죠. 자, 그러다 되면은 주가가 6배 되려면 기본적으로 한 42,000원 수준 하면은 7배 너무 많고 4만원 수준. 그렇게 되면은 6배 6.7배 딱 떨어지죠. 그럼 목표가를 4만원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아까 성장을 하냐, 실적이 증가가 되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 6.7배라고 했어요. 4만원. 이 4만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 실적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6배까지는 반영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슈팅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자, 26,000원까지 간 적은 있습니다만, 자, 한번 볼게요. 국내 철근 시장 공급자 우위 지속에 실적 호조를 보여줄 것이다. 대한제강.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소재 산업재 섹터가 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으나 국내 철근 시장은 올해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면서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실적 증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영업이익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 이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판가, 원가, 스프레드가 견고하고 판매량도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포스코를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어요. 포스코 홀딩스로 바뀌었네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전에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도 대한제강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장주. 그리고 이전에는 약간 이제 철강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시장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국내 철강 기준가가 1, 4분기 톤당 6만원 인상됐고 1, 4분기 국내 철강 수요도 전년동기 대비해서 8%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예상 수준은 크게 상회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LNG 공급선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유럽에서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LNG 다른 이제 대체 수요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LNG의 가스 관 이게 사용이 안 된다라고 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철강 업계에서는 뜻하지 않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은 LNG를 납품하는 그런 미국에서도 LNG를 갖고 오고 뭐 옮길 수 있는 게 조선이잖아요. 조선. 그래서 조선 쪽에서 수주가 계속 들어와 주고 있는 상태고 신규 LNG 공급 시설에 대한 관광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 역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판가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생산 능력이 90% 초반 수준이어서 수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밸류에이션 대비해가지고 기대감들이 높은 상황들이다. 자, 일단 일단 2022년 1분기 추정치죠. 추정치인 거는 3,380억 원, 영업이익 350억 원. 자, 현대차 증권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1분기 매출액이 3,300이다라고 하니까 좀 별도네요. 별도 연결이 아니고. 자, 이 내용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인 것 같아요. 350억. 영업이익은 좀 더 높게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분기가 347억 원인데 영업이익을 350억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동기 대비해가지고 338%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고 전년동기 대비해서 이때 1분기니까 82억 가량에서 350억 가량으로 증가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360억. 지난 이제 2분기는 360억이 나왔는데, 보통 1분기는 성수기가 아니라 비성수기라고 보거든요. 철강 업종에서 1분기는 비성수기라고 봐요. 근데 비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338% 증가가 될 것이다. 비성수기인데, 비성수기 효과가 없고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대로 성수기를 쭉 온다라고 하면, 철근하고 스프레드 상승, 그리고, 에카 천연가스, LNG, 이런 수혜가 맞물리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자, 1분기 비성수기 공식이 깨진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1분기가 지난 이제 82억 원이었고, 이게 35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1분기 비성수기는 이제 그 공식이 깨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포스코 홀딩스하고 1분기 전방산업 호조가 철강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판가만 인상시키고 수요가 모자라다라고 하면은 분명 우려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포스코가 판가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 그대로 실적이 좀 반영이 되고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종에 훈풍이 좀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주가가 좀 높아져 있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 PER에 대한 그 가격이 부담이 있냐,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높게 잡았을 때 6배 추정을 해서 목표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보수적으로는 48,000원까지, 공격적으로는 4만원까지 그렇게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유럽 이 상황이 장기화가 돼서 유럽의 이제 철강 가격들, LNG 수요들, LNG 선의 주문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주고, 포스코 홀딩스에서의 판가 인상, 그런 것들이 대한제강에도 들어와주는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들. 그러면은 올해 이제 실적에서도 좀 점프되는 모습들을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수급이라든가 기대감들, 투자 심리가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공격적으로는 시가총액이 한 9천억 정도의 38,000원, 4만원 부근들 목표가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강 업종의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이제 철강 업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한제강을 가지고 온 이유는 여기 검색식에 나왔기 때문에, 감심 가지고 보다가,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단순히 그냥 참고만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